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중소형주와 함께 발굴해보는 시간이죠. 화요일 마켓포커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주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중국의 대형 리튬 광산을 좀 일시 중단한다,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리튬 공급 과잉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본격 반등의 신호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이 장시성에서 운영 중인 대형 리튬 공장을 3개월 동안 가동 중단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CATL은 장시성 젠사오 리튬 공장을 최소한 3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내부 결정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이 광산의 생산량이 전 세계의 생산량의 3%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튬의 공급 과잉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밸류체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본격 반등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 근데 일단 캐즘에 의해 억눌려 있었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상황으로 긍정적인 신호는 맞다라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학의 논리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으로 일단은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수요도 많이 없었는데 공급이 이제 많았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었던 상황에서 지금 그 공급하는 거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관련주들의 호재로 적용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소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던 리튬 가격의 반등이 이런 꼬여 있었던 수급의 실타래 중 하나를 풀게 해준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중국 정부가 리튬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수급 전망의 심리적 요인을 크게 받는 이런 리튬 가격은 당분간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석유화학 업종의 그런 석유 가격이랑 비슷한 것처럼 양극재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재고평가 손실로 이어졌었던 게 이번에는 평가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 들어봤고요. 2차 전지주를 최근에 보면 뭐 이렇게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ESS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ESS 역시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2차 전지주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앞서 언급한 리튬 가격 외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S 등을 통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시가 또 나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움직였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늦었었던 각형 배터리 강자인 삼성 SDI가 어제 최근에 그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과거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소재주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3사,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가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전일 또 코스모 신소재나 LNF,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의 반등이 다시 한번 좀 그 흐름을 증명을 한 게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예전에는 뭔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갔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종목단에서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9,450억 원 규모의 ESS용 양극재 공급과 관련해서 계약 해지를 공시를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 이건 오늘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최근에 이런 ESS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투자 심리도 좋아졌었는데, 뭐 상세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은 상승폭을 반납시킬 만한 요인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예전보다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꺾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봐야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또다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개장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되 장기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타개해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신 2차 전지주 상승 흐름을 좀 보면 이제는 장비주를 눈여겨볼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눈여겨보고 계신 중소형주 토픽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소재주, 배터리 3사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일단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것보다는 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만한 종목을 보자라는 건데 삼성 SDI의 반등이 어제 강했고 그리고 각형 ESS의 수혜주는 그래도 장비주에서는 상신 EDP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삼성 SDI 상승으로 인해 전일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매출액 3천억 원에 영업이익 300억 원을 달성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었고 기술력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어제 연중 신고가임에도 1,36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2차 전지 장비주는 PER 10배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내년도에도 이러한 2023년에 실적을 낼 수 있다면 지금 연중 신고가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형주, 장비주 토픽도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 좀 휴전 가능성이 높게 여겨지면서 연일 재건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일정적으로 봤을 때 정상회담들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재건주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현지 시간 15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이제 회동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로는 트럼프가 푸틴과 정상회담 후 푸틴과 젤렌스키 회담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대박이겠다라고 하는 게 3자 회담이었는데 그거는 이번엔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영토를 돌려받고 교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휴전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은 미국 본토는 아닌데 10년 만에 이제 미국 땅을 알래스카를 밟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50이라는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러시아 교역국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특성이 순환매, 실적 시즌에 맞는 트레이딩 그리고 모멘텀에 의해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되고 있는 시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만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지 이렇게 직접적인 휴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뭔가 관련주들이 모멘텀으로만 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휴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 주도주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번 주 주말 정도 되겠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적으로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뉴스들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렇듯 종전 구체화 가능성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건주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옥석 가리기 전략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옥석 가리기 전략은 되게 심플한 게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면은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있을 텐데 그럼 표면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전자공시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HD현대건설기계나 HD현대인프라코어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는 많이 주목을 받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은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펌프로 이동시켜 고층 타설 작업을 돕는 펌프카 업체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SY스틸텍 등 모회사 SY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SG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아스콘 기업 그리고 에코스틸 아스코 관련 특허를 취득을 했고 국내 유일하게 SG 우크라이나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이톡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실제 픽업 트럭을 수출을 했고 BFG 판유리 공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언론 매체나 아니면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략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다시 경우의 수를 나누면은 시가총액이 높아서 거래하기에 부담 없는 HD 현대그룹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가운데 눈여겨보고 계시는 스몰캡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하나는 탄력이 가장 높은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 수혜가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은 SY 스틸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좀 대장주가 있기 마련인데 SY 스틸텍이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가장 관심을 받는 탄력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G 같은 경우에는 실질 수혜가 가능한 기업으로 좀 탑픽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국내 1위 아스콘 기업이고 에코스틸 아스코 관련 특허를 취득했고 국내 유일 아까 현지 법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회사가 하나 더 긍정적인 게 있다면은 포스코 그룹과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게 가장 상대적인 안정성을 높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HD 현대 건설기계, 현대 인프라코어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기에 거래량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못지않게 SG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포스코 그룹과 협업을 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실적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휴전된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사업 진출을 한 건 아니니까 일단 모멘텀으로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휴전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회사의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 반영이 되어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에 주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진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단기간에 쉽게 당연히 접근을 하기는 힘든데 요즘에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게 가는 종목이 오히려 신고가를 뚫고 가는 이런 종목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뒷받침되고 시가총액이 높은 우리가 알만한 주도주 섹터이긴 한데 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실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지금까지 뭔가 휴전을 할 거다 해서 한 게 없었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휴전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대. 대신 그 트레이딩의 이제 손절 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짧게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을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화요일 마켓포커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 2차 전지주부터 재건주 이야기까지 자세한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